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어느샌가 판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제 미니 총선급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10개 가까이 되는 보궐선거구에서 부산 북구 갑의 빅매치 가능성이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여기 또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뜨겁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수석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대통령께서 일해라고 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죠.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네가 결정해라라고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저는 남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예.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다른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예.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의사를 여쭙는 거죠. 당이 생각하는 80%의 정의나 기준이 있겠죠. 저는 그 목요일 이후로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건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물론이고요. 하정우 수석의 답변 그리고 속내도 글쎄요. 처음에 빅매치 한동훈 대 하정우 빅매치 얘기가 나왔을 때와는 좀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입장이 알쏭달쏭해졌는데 출마에 한마디로 선을 긋는 듯한 발언들의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노출이 좀 줄고 이제 청와대에서 AI 관련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오히려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뭐 본인의 몸값, 어떤 존재감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약간은 지금 뭐 초반이랑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하정우 수석한테 작업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던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정우 수석의 이제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산에 있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한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시간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이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네. 방송 출연은 이제 자제하고 당에서 빨리 이제 다른 사람 찾을 수 있게 네. 뭔가 여지를 남겨주는 게 네. 당을 위해서도 조금 뭐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정우 수석은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AI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한 뭐 업무가 아닐까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차피 보궐로 당선이 되면 임기가 1년 반 정도로 짧잖아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얼굴을 더 알리고 그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총선이 이제 다음 총선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남았기 생각할 때문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 총선이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하정우 수석은 본인의 이제 본업에 네. 굉장히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100조 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AI 산업을 이 선두에서 지휘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AI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 연비가 약간 온도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계속 하정우 수석은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당내에서 신중론 나오고 있다고요? 확 바뀐 겁니까 또 분위기? 일단 뭐 하정우 AI 미래 수석의 메시지를 보면 당의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긋기가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혹시 인사권자가 당신이 결정해라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했냐. 그래도 국가 AI 전략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죄송한데 그건 아까 얘기가 했고 네. 당내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 당내 분위기는 안 바뀌었죠. 바뀐 지금 제가 볼 신중론으로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입장과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통령이- 대표나 지도부는 아직도 하정우 수석을 지금 보궐선거에 끌어올려고 설득을 계속 하는 겁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아, 이렇게 그래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다른 거죠. 제가 선 입장이 다르다고 본 이유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을 국가전력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부산의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정우 수석을 보궐선거에 투입하면 전재수 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의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글쎄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어제나 그제까지 버전이고 오늘 조간신문들의 분위기 보면 좀 이렇게 글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본인 결정이 남아 있겠죠. 첫 번째 주인공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 뉴스 탑10의 어떤 단독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부산에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전망을 해드렸는데 거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 북구에 4일집을 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에 집 구한 한동훈 사실상 출마 공식화. 자, 한동훈 전 대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중학생들과 만났던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 부산 시민 위에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빼박이죠. 뭐 이거면 무조건 나간다. 돌직구쇼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지난 8일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동네에서 동네 중학생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뭐라 하시네요. 하나 봐요. 사진을 많이 찍으신 누구예요? 법무부장관 알아요? 법무부장관 그거잖아요. 놀이야. 태원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선거 나오려고.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살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출마의 변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여러 차례 도직구 쇼를 통해서 한 전 대표는 반드시 이번 전보궐에 나올 것이다. 부산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전망 주셨는데 살집 구했다. 이건 선거 출마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와 다르게 주소지가 원래는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없어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주거를 가지고 있냐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그 후보가 얼마나 지역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뭐 당선이 되고 나서 뭐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집을 구했다 이거 자체는 나는 출마를 한다.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출마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으로서 공천은 됐지만 아직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뭐 어차피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은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북구갑에서 부산 북구갑에서는 뭐 선거가 실시될 게 이제 확실히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이전에 뭐 대구에 나오냐 아니면 다른 곳에 나오냐 이런 설왕설래했지만 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쭉 행보를 보면 거의 부산에 올인을 했거든요. 뭐 구포시장도 가고요. 부산도 여러 번 가가지고 또 행사도 하고 또 지지자들과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서 이제는 이제 북구갑이 거의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건선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뭐 여러 이제 재임지를 거쳤겠지만 부산과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연고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검사 시절에? 예. 그래서 부산에서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지금 장관 했을 때도 그렇고 부산의 어떤 롯데자이언트 거기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 또 최동훈 그 야구 선수의 전설인 이제 최동훈 그 유니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부산 시민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부산에 온 게 아니고 이전부터 뭐 어떻게 보면 당대표 할 때부터 쭉 부산에 대한 애정을 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이벤트도 하고 부산 시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북구갑의 출마가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제 부산은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이 공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엄 이후에 윤석열의 어떤 탄핵 이후에 상당히 지형 자체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 갑에 출마를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자체는 국민의힘에게는 완전히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뭐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부산 북구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이 살아서 돌아오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력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부산에서 그 근무를 2번이나 했었네요. 보면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그리고 부산 고검 차장검사 2번이나 근무를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휘했던 총선에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산에서 전재수 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지역을 제외하면 그 지역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석 중 17석을 사수한 바 있다. 하나 지키지 못했던 그 지역에 본인이 직접 나간다라는 의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친한계 인사의 이 노컷 뉴스의 인터뷰 내용이 좀 재밌는데 한번 보시죠. 확실히 대구보다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 이건 뭐죠? 대구에서도 자유롭고 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건 뭐죠? 네, 뭐 어떤 측면에서 부산이 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야구도 보러 가고 어어. 일단 조금 더 뭐 문화적으로 접근도 가능하고 근무도 했었고 근무도 했었고 2번이나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의 대화도 그 동네 형처럼 굉장히 편안해 보였잖아요.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네. 또 대구도 뭐 자리가 빌지 안 빌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산에 전셋집을 구했다,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 노래 가사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읽기 쉬운 마음. 그게 이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가사가 뭐 제가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사 내용 중에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어.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어. 그렇죠. 잔나비가 불렀군요. 출마한다 이거죠. 그리고 꾸던 꿈을 또 미루진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꾸던 꿈을 또 미루진 않을 거야. 예, 그래서 확실히 출마하는구나. 본인이 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간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건 분명하고 또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앞으로 부산에서 정치하겠다. 네. 또 집도 사겠다.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북구갑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전재수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는 거 4월 말까지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기다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주사위는 던져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엄청난 중진 출신이죠. 최근 서병수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며 당에게 무공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무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같은 길을 가는 보수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산 북구 갑에 뚜렷한 주자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구태여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현역 이원을 통해서 사무총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뜻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출신의 중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라고 선언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이 무공천하라라고 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박민식 전 장관이 이 지역에서 현재 또 뛰고 있는 상황이라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승부는 아닙니다. 지역 자체도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험지에다 국민의힘 내의 주자가 또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박민식 전 장관이었다. 쉽지 않은 굉장히 선택을 한 전 대표는 출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김혜원 대변인
나오셨는데 서병수 전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당에서 굉장히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다라는 반응도 제가 취재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무공천을 요구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이 무공천을 받아들일 가능성. 이미 지도부에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행위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중진 해당 행위다. 예,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고 말고를 떠나서 당원 당규 6조에 나와 있는 그런 당론을 또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까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세게 나왔네요. 지도부에서는 제가 센 건 아니고 당원 당규에 그렇게 다 네네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난감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고위에서도 지금 전달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그런 행위들이 당에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고요. 또 지금 서병수 전 시장님께서 또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 서병수 전 시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당에 뚜렷한 주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비 후보 중에서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고 토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과도 지난 대전을 또 승부표를 보자면은 2승 2패로 동점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의 빈자리가 특히 이 북구갑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후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외에도 또 이제 당원들에게 인기 많은 이영풍 대표도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여서 우리 당 후보들만으로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한 가지 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본인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당의 많은 선거를 또 지원 사격하긴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를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당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당론에 의해서 서병수 전 시장님의 이러한 발언은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구가 뜨겁게 또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세게 나왔습니다. 서병수 해당 행위. 전 부산시장 5선 출신 아니었던가요? 그죠? 4선인가 5선인가? 헷갈리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제작진 확인해 주세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 제 4선 5선이 헷갈려가지고. 해당 행위다. 당 지도부에서는 세게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보시죠.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 우리 당 인사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 이거 한동훈 전 대표죠. 지지 발언을 하거나 공천에 대해 이런 쿵 저런 쿵 얘기를 하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뭐 서병수 선배 정치인 징계할 건가요?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제작진 확인해 봤는데 제가 말했던 5선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도 앵커가 녹슬지 않았어요, 여러분. 5선의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당협위원장을 그럼 장 대표는 징계할 건가? 이거 상황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서병수뿐이 아닙니다. 부산의 김도읍, 현 원내대표 송석준 의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판 커졌어요. 서병수 당협위원장 무공천에서라도 한동훈 연대해야 된다. 김도읍 의원, 부산 뭐 터백이 아닙니까? 터백이. 김도읍 의원. 최근 정의용 사무총장이 무공천 건의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한동훈이랑 표를 나눠 가질 경우 선거구도 불리해진다. 김도읍 의원도 뭐 부산의 중진 아닙니까? 송석준 의원은 원내대표예요. 무공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럼 이분들 다 해당 행위입니까? 양태종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말대로라면 원내대표도 해당 행위, 부산 중진 김도읍 의원도 해당 행위, 그러면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해당 행위, 원내대표 징계할 겁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 해당 행위 맞죠. 다 해당 행위고 사실 뭐 방금 김의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송석준 의원은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네. 원내대표급의 뭐 그렇죠. 사실 중진이시죠. 중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당원 당규에 놓고 보면은 자기 당 사속이 아닌 이제 타당 아니면 이제 당적이 없는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하는 같은 발언을 하는 거는 해당 행위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이제 윤리심판론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 다른 지금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직전까지 이제 여튼 당의 이제 대표였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이제 지금 정치 구도나 지금 정치 선거 상황에서는 또 저런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만약에 저걸 징계로 한다고 하면
정말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지도부는 정말 이제 절벽 벼랑 끝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시 보시죠. 요 리스트.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지금 선수를 합쳐 보세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5선이에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도전했었잖아요. 3선. 그렇죠?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이잖아요. 그러면 5, 4, 3 12? 합치면 12선. 예. 장동혁 대표 지금 몇 선이죠? 1.5선. 재선이긴 합니다만 네. 재보궐로 됐으니까.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뭐 물론 대표라는 직함이 있겠지만 1.5선 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도합 12선을 어떻게 해당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또 정치 도의상의 어떤 의문이거든요. 아, 육선도 컷오프 시키는데요, 뭐. 주호영? 예. 그런데 뭐 합의 12선이라 할지라도 당헌당규 위배면 싹 다 징계죠.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장동혁 대표 원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 맞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일단 징계도 다 지금 멈춰놓은 상태니까 경고 정도 하고 절대로 그 말을 수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런 중진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당 내에서 합쳐서 12선이 무공천하라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 흥미로운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박형준 서울시장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아직 공천장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공천장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의 시간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우리 봤잖아요. 공천장 받으면 당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럼 아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여차하면 한동훈 후보랑 연대할 수도 있다. 그 중간에서 앞서 말했던 부산 토백이들 뭐 김도읍, 서병수 이런 분들이 중재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주셨는데 장 대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당 행위라는 건데 만약에 당의 공식적인 부산시장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하면 당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박형준 후보는요. 일단 윤호긴 세력이 아니죠. 그리고 현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 했다가 잘못하면 이제 컷오프될 뻔했어요. 그리고 주진 의원이 경선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41승으로 살아난 후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당이 자체가 윤호기의 부정선거와 절연을 했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로 이번 부산시장을 치러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 경고 따로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 지역구 하나가 비어가지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형준 후보 절대 빨간 옷 입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정도로. 그걸 빨간 옷 입지 않고 그래도 좀 뭐 붉은색 비슷한 거 입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흰색이든지 아무튼 다른 색이 입을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탄핵이랄지 윤핵관과 관련돼서는 박형준 후보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갑에 출마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마 본인은 100% 당선을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형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안감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또 박민식 전 장관이라는 만만치 않은 그 인물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파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 오지 않는데 그러면 보수층이 박민식이 더 세냐 한동훈이 더 세냐 전략적 선택할 거다. 그렇죠. 그걸 판단해요. 모르지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죠. 지난 총선에서 떠났잖아요. 지역을 떠났다. 그래서 뭐 분당인가 성남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킬레스를 커서 그걸 부산 시민들이 잊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공천과 관련해서는 아마 무공천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 상대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잖아요. 아예 국민의힘에 돌아오지 못할 목적으로 제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공천했는데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제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여론에서 판단이 된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해서 정치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선거구에서 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서 살아오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게 아마 장동영의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그래서 무공천 자체는 장동영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장동영 전 대표가 무공천했다. 장동영 대표, 현 대표입니다. 현 대표가 그러면 장동영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겠죠. 장동영이 뭐 굉장히 어떤 포용력이나 그런 거에서 이만할 줄 알았더니 저런 면이 있었나? 굉장히 오히려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장동영 전 대표의 현 대표입니다. 이제까지 현 대표 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나요? 장동영 대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도 전재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은 건데 설전을 벌인 건데 들어보시죠. 벌써부터 부산이 뜨겁습니다. 맨날 그냥 말만 열면 싸움하기 바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제 지역구에 오겠다.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간보다가 이게 맨날 그냥 이 싸움만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는 싸움하는 사람 말고 지역 주민들과 웃고 울면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소시효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받았는 거 충분히 의심되지만 공소시효 지났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국민 앞에 진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욕심나서 받은 건 맞는데 내가 민주당 세 좀 높으니까 한번 비벼볼게, 출마해볼게 이러든가. 후자의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바로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빈집털이다, 명품 시계다, 설전을 두 사람 사이에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부산시장 후보가 이 둘인 줄 알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시장이 맞붙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후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국을 돌며 빈집 털러 다니는 형국이다. 윤 배신하고 당에서도 제명당한 뒤 갈등만 유발하는 싸움꾼이다 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본인 기준대로 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안 막을 거냐, 말 돌리지 말고 시계 받았는지 말아라 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참으로 좀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네, 저도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또 한 가지 방금 이 화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선거의 후보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까르티에라는 이 시계를 브랜드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그럼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면 또 다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면 또 재보궐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좀 흠이 있을 수 있는 후보를 부산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본 발언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눈여겨볼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양승민 변호사님. 그 전재수 후보는 까르띠에 시계는 물론이고 뭐 뇌물 같은 그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물론 공소시효 위반으로 이제 공소권 없음 각하를 했지만 그 외에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아서 완전히 사법 리스크는 다 씻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거는 정치적 프레임이죠. 받지도 않은 거를 받았다고 계속 받은 거 아니냐, 허위사실 유포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세 하나라고 보이고요. 저는 사실 물론 당은 다르라서 충분히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좀 그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건 좋지만 과연 부산 북갑 주민들이나 부산을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정치공학적으로 사실은 부산 북갑의 재보궐이 열리지 않았으면 여기로 출마할 일도 없었을 거고 부산에 과연 부산 시민에서 살 생각을 하였을까? 저는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산을 위한 정치인,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지역에 맞는 정책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건 구도적으로 보면 김종호 의원님 사실 두 분이 선거에서 맞붙는 건 아니잖아요.
접점은 있죠. 이 전재수 의원이 시장으로 후보로 가는 바람에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간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재수 후보의 어떤 불쾌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둘이 맞붙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아직 전 대표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입니까? 예,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자 구도는 기본이잖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일정 부분의 어떤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만 삼자 구도 가운데에서 승리를 조금이라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북갑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 어떤 이 6.3 지방선거 전체에서 네. 좀 두각을 나타내는 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는 뭔가 그런 전술과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북갑의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후보를 공격하는 게 본인에게 구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럼 예. 전재수 후보는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북구갑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허. 예, 그 지역 선거의 어떤 구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정해지기 전에 또 선제적으로 미리 또 공격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하정우 수석을 계속 거론을 했었잖아요. 당에서? 예, 그리고 전재수 네. 후보도 마찬가지로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나오게 된다면 러닝메이트 형태로 같이 뛰어야 되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구갑 선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부산 전반적으로도 그 선거를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는 전재수 후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조금 전 그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결정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당에서 작업 건다고 넘어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당에서는 8분 응선 얘기하면서 다 넘어왔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오늘 하 수석은 결정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 좀 이랬거든요. 그럼 모양새는 안 나간다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건 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군요. 라는 앞에 표현인 결정권이 것- 있다면. 예, 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나간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당이 셉니까? 대통령이 셉니까? 글쎄요. 대통령 참모인데 네. 예, 대통령 함께 일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대통령이 세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저는 아무래도 그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띄워주기 차원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냐. 네. 전략상. 그렇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대목은. 그런가 하면 이번에 대구로 가보죠. 장동혁 대표가 출국했죠. 그런데 출국 직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출국 직전 이진숙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 극비의 대구행을 갔다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컷오프의 문제점 언급.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1등인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8인 경선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직구쇼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장동혁 대표를 이진숙 전 위원장과의 극비 만남을 성사시킨 장본인이 김용훈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훈 대변인이 양쪽과 가깝기 때문에 양쪽의 의사를 확인해서 장 대표를 데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라고 한다면 두 분의 대화가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더 길어졌다. 네, 그만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한 성과인 것 꽤 같고요. 오래 대화를 나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도 1시간 이내에 끝나면은 좀 안 좋았다 하지만 1시간 반, 2시간 이상 만나면 또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안 볼 사이니까 그냥 오늘 치쿨 보자. 그러고 많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2시간 이상 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같은 배를 탄 또 당원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의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의제해 놓고 대화를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보도에서는 서로 의견 차만은 확인했다라고 끝났는데 김용훈 대변인은 저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럼?
식사에는 직접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직접 만나서 두 분께서 네.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중간 드렸고 다리를 놔준 거군요. 네네, 두 분께서 이제 승낙을 하셔서 제가 대표님 모시고 또 다른 대변인 분과 그렇군요. 함께 네, 셋이서 이제 대구를 갔고 대구를 대구에서 네, 두 분이 만나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밖에서 네, 대기를 하면서 이제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랑도 가까우니까 장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사실 방송으로 다는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없습니다. 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본인이 이제 컷오프가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께서 잘 이제 들어주셨고 또 향후에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고 또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의논은 좀 있었고 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뭐 밝히기엔 적절치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진숙 위원장님 경우에는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보궐이 되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건 어느 경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대구 시민들과의 이런 접점은 또 있어야 되고 선거운동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맡으신 바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이제 캠프와 열심히 또 지역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어제 저희 채널A 그 유튜브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국회 생각이 있었다면 이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지 않고 기다렸겠죠. 국회 보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마 거기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 시민을 위한 단체장, 시장에 대한 선택권은 대구 시민이 가져야 합니다. 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서울로 가보죠. 민주당은 정원호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판했고요. 오 시장도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오세훈 시장 신통개발은 말은 그럴듯한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정비 업무가 서울시로 집중돼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용두사미 처음에는 막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고 또 좋은 뜻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셨으나 결국은 성과를 낸 게 없다. 시민들께서 이렇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결과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도사미다. 그분도 사실 평소의 스타일이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저는 느꼈었는데 경선 치르면서 이제 정치는 큰 선거는 이렇게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용두삼이다 이렇게 공격하시면 저는 정원호 후보는 과대포장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적어도 시장, 구청장 한 10년씩 한 사람들끼리의 대결이라면 그런 식의 레토릭 전쟁 그만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